안녕하십니까. 음, 제가 이 책을 발견을 하자마자 Your Pelvic Floor예요. 이게 골반조에 답이 있다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보자마자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살짝 보니까 살짝 방귀를 참듯이 끌어올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역 제대로 됐겠지. 믿도 보도 않고 아직 책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거부터 올렸어요. 성격 되게 급하죠. 딱 책을 받는 순간 아차, 번역이 너무 강하게, 세게, 힘껏, 쪼여서 끌어올린다 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 가지고 단톡방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 올려 드렸었어요. 제 엄마들의 몸공부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같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좋지만 그림이 없으니까 뭔가 읽으실 때 이렇게 해부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방광, 자궁, 직장이에요. 우리 여성을 기준으로 할게요. 남성분들 것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이슈가 많은 여성분들은 이게 자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골반 기저라고 하는 것은 중력하에 우리 내장기를 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저는 책에서 영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나를 떠받쳐 주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또한 코어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횡격막 골반 기적은 앞쪽으로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 이걸 우리는 보통 그냥 심부 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심부 코어 안이 비어 있나요? 그림이 너무 조그마니까 지금 이러고 보시죠. 어, 잘 떠올려 보세요. 방광자궁 직장 얘네들도 스르륵 스르륵 움직이고요. 서로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 속에 뭐가 나오냐면 장기 탈출증 그리고 자궁 내막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궁 근종 있고 막 이러면 뭐 하죠? 자궁 척추를 해버려요. 아주 쉽게 선택을 해요. 그거를 할 때 우린 조심해야 된다. 이제 강조되고 있죠. 왜 조심해야 되죠?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를 빼버리면 방광이 요렇게 목이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방광이 어떻게 되지? 벌러덩 뒤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광목이 이렇게 돼 있어야 오줌이 안 새는데 벌러덩 하면서 어떻게 질질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자궁 후굴이라는 거 있거든. 이렇게 자궁 후굴이 되면 임신 출산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불어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방광도 얘 따라서 뒤로 벌러덩. 그러면 또 요실금 위험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뭔가 호흡하고 하신 분들이 요실금 증상이 사라지고 뭔가 좋아졌는데 믿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책을 쓰신 킴 보튼이죠. 이분 너무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읽었는데 번역상의 오류로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여기 보면 골반 기적은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앞쪽에 오줌구멍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똥구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페리니얼 바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딱 중심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회음부절개하면 어디냐면 이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회음부절개 뭐 이런 것들 이 책에서 계속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들도 있냐면 아시아 여성은 이게 굉장히 골반 기저근이 뻣뻣해서 잘라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터진다. 근데 어떨까요? 골반 기저근이 잘 유연한 경우,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는 그런
탄력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구멍으로 아이가 그 머리가 압을 가하면서 잘 나올 수 있거든. 스웨터 우리 쫀쫀한 스웨터 머리는 이만한데 스웨터 요만한 거 우리 머리 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각 개인의 그런 골반 기저근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무조건 자르는 거야. 거의 100%.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 골반을 보시면요. 아두 그 엄마의 골반과 아기의 머리와의 그런 균형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강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뉴만 책 같은 거 보시면 이쪽 인렛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웃렛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으로 아기 머리가 인게이지 들어가고요. 이쪽 출구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구멍이 넓어지게끔 장골은 앞으로, 천골은 이렇게 뒤로 기울이면서 어떻게 여기가 넓어지는 카운터 뉴테이션이죠. 이거는 거꾸로 뉴테이션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의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카운터 뉴테이션, 뉴테이션 막 내가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이의 머리와 같이 리듬을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평상시에 내 내장기와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기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않아요? 아, 내장기와 소통하시나요? 내 내장기랑? 지금 내 배를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 아, 제2의 뇌. 내 내장기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옴죽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좌골결절로 앉아서 이스키얼 튜브러스 뒤로 앉아서 굴려줘 보세요. 꾸물텅 꾸물텅 꿀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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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러 이런 거 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하고 싫어해. 근데 내 내장기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이 내장기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일어날 때 아기가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intrapelvic movement, 시사면에서의 움직임, 전두면에서의 움직임, 횡단면에서의 움직임 그렇게 해서 둘라 교육에서 이 intrapelvic movement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아기 머리가 잘 나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장기가, 아기는 뭐예요? 내장기죠. 나의 내장기죠. 내장기와의 그런 협응이 잘 되는 무브먼트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 움직임을 누워서 앉아서 서서 댄스로까지 만들었어요. 여기 봅시다. 천장관절이에요, 여기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마지막에 천골과 장골, 골반의 장골이 만난 이 빨간 부분 보이시나요? 빨간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문제가 있으면, 불안정해지면 골반 기저근이 과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근에서는 복행근, 내복사근이 과긴장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영혼의 근육이라고 하는 대요근, 그와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장골근도 과긴장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금 척추 기립근의 쫀쫀한 근육들, 그리고 다혈근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꽉 긴장된 상태가 있고 이건 뭐냐면 약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지 이상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대둔근도 과긴장하게 돼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게 뭐예요? 과긴장. 딱딱하게 단축된 거. 이건 뭐죠?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고를 못하고 그냥 얼음이잖아요. 얼음.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해졌다고. 그랬을 때 강화부터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 강화인가요? 먼저 어웨어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얘를 잘 길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법이건 동원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회복력이 높아졌어. 스스로의 그런 힘. 아, 이거 아까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책을 읽은 중에 제가 막 올려달라고 했잖아. 딱 올려주신 그 내용만 언급을 할 거예요. 진짜로. 통계적으로 골반 장기 탈축증은 요실금보다 흔한 질환이지만 요실금보다 더 감춰지고 있는
질병이다. 이게 저는 전적으로 수긍을 해요. 골반장기 탈출증이란 책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골반저에 답이 있다 책에 방광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대로 자궁이 빠지기도 하고요. 직장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자궁하수증 이건 자궁만 빠진 거거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골반장기 탈출증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다. 얼마큼 흔한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채팅창에. 네네. 채팅방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잠시만. 기록 일시. 그래서 골반 장기 탈출증, 방광이 아니면 자궁이 아니면 직장이. 페이지 49페이지래요. 폐경 이후의 여성 50%라는 거야. 말이 돼? 2명 중 1명이야. 충분히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질식뿐만 하고 폐경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강도 운동을 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분비 때문에 더 골반 기저근이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충격도 있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골반장기 탈출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하수를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차리고 있었더래요. 2년을. 그게 우리 지금 햇번님이에요. 자궁하수로 2년 고생하다가 그리고 아산병원을 갔는데 내 얘기하면 안 되나. 대형 병원을 갔는데 이거 어떻게 편집 안 되나. 대형 병원을 갔는데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추 같은 걸 놓고 무거운 거 이렇게 해서 골반 기저근 운동시키는 거 우리 이 책에도 표현이 돼 있죠. 그거를 한 거예요. 30분. 그리고 나서 3일을 알아 누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치료를 또 받으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안 들지. 안 갔지. 그리고 그냥 버텼지. 그러다 만나고 저는 뭐부터 했을까요? 골반 기저근이 길어질 수 있게, 이완될 수 있게, 그리고 서 있을 때는 힙 힌지해서 스쿼트로 일어설 수 있게 그 훈련을 발바닥을 잘 인지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요. 갑자기 좋아졌다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운동을 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시죠? 왜? 힘드니까. 그렇게 그냥 기다려줬어요. 몇 달을. 그리고 제 교육에 계속 초대를 해드리고 체크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응원, 관심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제는 어떻게 엉덩이가 납작했던 분이 엉덩이가 빵빵하게 삶을 이제 즐기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성공한 문제를 처음 학습하는 사춘기 소녀나 젊은 여성들이 요실금에 관한 정보까지 미리 학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얼마나 긍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가. 이런 정보는 요실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왜? 오줌이 새.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수치심, 이걸 어떻게 감추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요실금이 너무 흔해요. 빨리 접할수록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근데 대부분 요실금을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운동으로 움직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엔 현재 없어요.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죠.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페이지 35페이지였고요. 올바른 골반 기저근 운동법, 케겔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골반 기저근 훈련의 한 유형이에요. 하나의 종류지 무조건 골반 기저근 운동은 케겔 운동 이꼴이 아니에요. 케겔 운동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골반 기저근을 강하게
수축해서 최대한 위로 힘껏 끌어올린다. 절대로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왜? 원본을 보세요. They involve a voluntary contract. 자발적인 수축. lift.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발적 수축을 하고 lift. 끌어올려줘. 여기 어디 최대한 힘껏 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 They involve a voluntary contract. lift. 그리고 어떻게? release of the muscles. 그렇게 써있구나. 내가 쓴 거 내가 못 알아보겠네.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여기에 어디에 강하게 최대한 힘껏. 지금 영어를 잘 못하셔도 이거는 이해될 거예요. They involve a voluntary contract, lift and release of the muscles.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Many assume it's just squeeze. squeeze만 하고 squeeze and lift인데 lift를 하지 않는 것 같다. And forget about lift.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여기에 강하게 최대한 힘껏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거에 완전히 이렇게 사고가 여기에 매몰돼 계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광고나 뭐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이 문화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번역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 믿겠죠? 골반기저근에 대한 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처음엔 이거를 막 후회를 했어. 이 번역이 이런데 내가 괜히 추천을 했나?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고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왜 하려고? 너무 힘들어. 막 이랬다가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 이거 체크해줘야 되겠구나. 보세요. 배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내 몸 풍선. 그래서 우리 숨을 깊게 내쉬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내 몸 풍선하고 골반기저근 살짝 인지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좋더라고요. 방귀를 참으려는 느낌으로 항문을 강하게 누가 방귀 참을 때 강하게 쪼여. 살짝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게 살짝이죠. Squeeze and lift.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Draw in your passage as if you're stopping, passing wind. 방귀가 뿅 하고 나가지 않게 스톱 시키는 것처럼 draw in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배꼽을 draw in 할 때도 복행근도 어떻게 하냐면 draw in 살짝 20% 강도란 말이에요. 골반기저근이나 복행근이나 다 어떻게 20% 강도예요. 이게 과해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여기 힘껏 강하게 다 빼세요. hold this engagement예요. engagement 하면 뭐예요? 약혼이라는 뜻 있지 않아요? 약혼? 결혼도 아니야. 결속시키지도 않아. 살짝 걸치는 거야. engagement. 그거를 hold, 유지하고 있어라. 이거를 왜 골반기저근을 강하게 수축해서 위로 힘껏 끌어올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냐고. 아니라고요. 어깨나 턱, 허벅지 이런 데 긴장을 푼다. 그렇지 않나요? 이걸로 진짜 이 책에서 오류들을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인혜님 들어오셨네. 참 한참 기다렸어. 지금 여기 보시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요. 피트니스 산업에서는 고강도 운동도 중요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여성이 회음부 근육과 질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을 선호하고 있다. 계속 볼게요. 2013년 크로스핏 운동. 당신은 크로스핏 운동 중에 소변이 누출되나요? 라는 영상이 제작됐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내가 못 찾아봤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크로스핏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 소변이 누출되는 증상을 겪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로 여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러한 증상을 설명하면서 운동 유발성 소변 누출, exercise induced urinary leakage 라는 용어를 사용했대요. 때로는 가벼운 방광 누출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지만 결국 이건 뭐라고요?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Stress urinary incontinence. 복압이 높아질 때 이걸 제대로 제어 못하고 그냥 오줌을 누는 거죠. 오줌을 눈다라기보다 그냥 새는 거죠. 영상은 이 증상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여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건강을 위해 크로스핏을 시작하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임신 출산 이후에 몸매를 예쁘게 하고 싶은 엄마들이 크로스핏을 많이 시작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크로스핏뿐만 아니라 타바타, 뭐 많이 들어본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들 있죠? 그걸 아기 낳고 육아하는 엄마들, 한 1년 정도, 1, 2년 된 엄마들이 죽기 살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서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여성들이 크로스핏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줄넘기 막 이런 거 뭐예요? 복압 엄청 높이는 거잖아요. 골반 기저근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런 플라이오메트릭 엑서사이즈는. 실시하는 동안에 소변 유출도 괜찮다는 의견을 밝혔대요.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 전문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다. 소변이 누출되는 증상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일 수 없다. 흔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골반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이 책에 질방귀라는 것도 나오죠. 질 부분에서 진짜 방귀 소리 나게. 이것도 골반 기저근의 이상 신호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신의 신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이거 꼭 내가 쓴 것 같다니까. 먼저 골반적 건강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복직근 이개가 있는 엄마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통 안정화하는 인게이지먼트, 이거를 쭉쭉 알려드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나의 몸을 계속 느껴보세요.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전문가한테 갔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해서 본인이 그걸로 잘 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을 때 뭔가를 하셔야죠. 전문가가 나보다 더 나를 많이 알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보다 더 나를 더 많이 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 먼저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횡격막, 골반 기저근, 이 앞쪽으로는 복근근막, 뒤로는 등허리근막. 이게 바로 몸통, 복강이에요. 몸통 중에 복강. 위에가 흉곽이죠.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횡격막이 수축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장기를 밀고 내려가는 거죠. 이걸 잘 못 느끼세요. 제가 책방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는 거는 계속 이걸 느끼는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댄스를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걸 내려간다고 못 느끼시냐면 들이마실 때 자꾸 어깨가 솟으니까 그걸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들이마실 때 얘가 내려가고 이 갈비뼈는 엑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을 하면서 척추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해 가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횡격막 호흡이 어느 쪽이 찌그러져 있을 때 분명히 갈비뼈를 통해서 척추에 영향을 줘서 척추 측만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한 3차원적인 또아리는 이걸로밖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횡격막에 이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클로라, 크로스, 그죠? 이게 요추브의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추브가 들뜨거나 막 뒤로 제껴지면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딱딱하게 굳죠? 횡격막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러면 내장기를 밀고 내려가지 밀고 풍선되죠? 내쉬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여기가 잘 안정화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을 때 요추부의 트랙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트랙션, 요추를. 디스크를 이렇게 벌려놓는 거야. 안 그래도 자꾸 어떻게 찌부러져가지고 자꾸 노화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주저앉고 막 이럴 수 있는 디스크를, 공간을 24시간 호흡을 통해서 넓혀주는 걸 얼마나 좋아요. 부작용 없는. 이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그 과하지 않아, 진짜. 횡격막 호흡은 몸통 안정화 훈련이고 24시간 코어 트레이닝이다. 그런데 횡격막 호흡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횡격막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슴은 움직이지 말래. 그리고 배만 볼록하래. 심지어. 절대로 아니에요. 횡격막이 움직이려면 갈비뼈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갈비뼈랑 협응을 하는 거지. 내 몸의 어느 한 군데도 고립 운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호흡이 망가지는 거죠. 이 횡격막 호흡이 되지 않으면 공황장애까지 가는 사례가, 그러니까 호흡 불안 초조감 너무 흔해요.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법의 시작. 자율신경계통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성을 우리는 유지해야 하죠. 항상성, 체온, 혈압, 심박수. 그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삶이. 그걸 신항상성 부하라 그러거든요. 이걸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의 신경 동기화,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신경들이 다 뇌라는 카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몸이 편안할 수 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신경이 바로 부교감 신경,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 신경 중에 미주신경이라는, 뇌에서부터 목, 그래서 보컬 코드, 성대, 인후두 통과해서 심장폐, 횡격막, 그리고 이 장기들, 골반 기저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남성의 그 발기, 여성의 그런 뭔가 클리토리스 그런 것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미주신경이 톤이 떨어지면 성기능도 떨어진다. 이해가 되죠? 골반저 근육, 골반 기저근, 펠브플로어 머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내장기를 떠받치는 내 몸의 골반 기저근인데요. 이 지지구조물 전체, 여기 엄청난 인대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막과. 근막의 일종이죠, 인대도. 그걸 골반 기저라고 하고, 그 중에 근육 부위를 골반 기저근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죠? 우리가 앉아있는 뼈, 좌골결절, 그리고 뒤로는 꼬리뼈, 앞쪽으로는 치골결합이에요. 간단하게는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가장 위층, 1, 2, 3층, 가장 위층에 지금 여기 꼬리뼈로 해서 가장 위층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 바로 항문거근이거든요. 리베이터 A9.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건 남성이에요. 남성 골반 기저근 위에서 본 거예요. 앞쪽이 치골결합, 뒤에 꼬리뼈예요. 1번이 바로 치골 직장근, 치골에서 직장을 감싸는 근육, 퓨보 렉탈리스. 그리고 2번이 퓨보 꺽시지어스, 꼬리뼈까지. 3번이 장골 미골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리어 꺽시지어스, 뭐 이렇게 그 명칭대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도 소개가 돼 있죠. 이런 거 이용하라고. 이거 포티 뭐라고 명칭도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구입하면요, 진짜 싼 건 7,000원이래. 화장실마다 꼭 사서 갖다 놓으세요.
지금 이런 각도가 이렇게 나와야 이 대변이 나오는 길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요. 이렇게 쑥 나와요.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앉아서 우리 변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어때요? 죽기 살기 힘을 줘야 돼. 근데 이 힘을 주게 되면 누가 계속 골반 기저근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그냥 할 수 있게 이런 걸 이용하자.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누구를 직장근, 퓨보 렉탈리스 요 근육이에요. 직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퓨보 렉탈리스를 이렇게 이완시킬 수 있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포즈다. 그래서 변을 볼 때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자. 책으로 읽으셨죠? 저는 책방에서 제 엄마들의 몸 공부로 오늘도 했어요. 책 내용을 읽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론적인 걸 말로 하는 것보다 자꾸 실습을 해봐야 돼. 내일 아침 화장실에 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당장 없으니까 뭐 아무거라도 그 목욕 의자라든지 아니면 세수대야 거꾸로 하든지 뭐 뭘 하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봅시다. 지금 여기가 페르니얼 바디, 그래서 중심이에요. 중심. 여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건 3층을 살펴봤어요. 3층. 항문거금, 이 파트. 가장 위에 있어요. 중간에 얘 노란 애는 뭐야 도대체? 2층에 있는 애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뭐 요렇게 생긴 뭐 요런 애들 이렇게 감싸 있는 건데 주로 소변 보는 쪽에 관련이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파우치 형태라고 그냥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골반 기저근 중에. 가장 바깥쪽 핑크색.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일단 이거를 다 연결해서 한번 핑크색을 연결을 해서 봅시다. 똥구멍도 감싸고 있어요. 그쵸? 요도 관략근 그리고 항문 관략근 포함됩니다. 가장 바깥쪽. 가장 바깥쪽. 그리고 이게 transverse peroneal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감싸진 이 근육 verba spongiosус 뭐 이스키오 뭐 이렇게 뭐 용어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떼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가장 바깥쪽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제가 클레이톨리스 영상 공유드린 거 보셨죠? 클리토리스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요렇게 까딱까딱 하는 애가 있고 이 옆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렇게 벌브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근육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 그랬죠. 여기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자꾸 수축해서 이쪽으로 혈류가 자꾸 남성이 발기하는 거랑 똑같아. 클리토리스는. 혈류 공급인 거야. 그 말은 뭐죠? 평상시 이쪽이 혈액이 충만하게 잘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질 건조증도 저는 좀 예방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 여기 다 분비샘들이 다 있거든. 이걸 자꾸 어웨어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항상 감춰요.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섹스토이 있죠? 섹스토이를 치료에 이용합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그 섹스토이 같은 그 모양으로 치료 도구로 여기가 너무 과긴장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막 진동 감각도 주고 막 이래요. 얘를 살려내야 하는 거야. 골반 기저근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놓칠 뻔했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회음부절기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막 이런데요. 그냥 어떻게 두루룩 찢어지면 똥구멍까지 여기까지 찢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변실금 위험성이 커지는 거. 회음부 열상 3도. 틀어지는 것만 낫다 하고서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위질하면 어떻게 돼? 더 잘 주르륵 찢어지지 않나요? 요 부위가 어느 부위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부위예요. 여길 자르는
너무 끔찍하지 않아? 페리니얼 바디 그 위치를 자르는 거야. 응. 왜 이렇게 내가 흥분을 하지? 왜 흥분할까요? 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출산하러 갔는데 내 걸 잘라버렸어. 열심히 해서 싹쓱 하고 아주 너무 잘 나았겠지 했는데 꿰매고 있어. 의사가. 꼬맹이 의사, 남자 의사가 이렇게 꿰매고 있더라고. 누워서 이러면서 지금 뭐 하세요? 진짜 그랬어.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절개해서 지금 꿰매드리고 있대. 하, 화를 낼 순 없잖아요. 화내면 더 뭐 잘 못해주면 끝이잖아요. 꼼꼼히 한 땀 한 땀 층별로 잘 꿰매주세요. 부탁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00%죠. 병원 가서 애 낳으면. 지금 아까 2층 중간에 파우치 형태로 들어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광이거든요. 과 자궁치를 요걸 이렇게 꽁꽁꽁꽁 이렇게 탁탁 해주는 그런 아이들. 아까 자른다는 거 어디 자르는 거예요? 여기 자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광 밑에 관략근이 있단 말이에요. 골반 기저근 쪽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요도 관략근 이거는 외부에 있어요. external urethral 스핀터. external urethral 스핀터가 바깥쪽에 있는데 여기 바깥쪽에 있는데 external urethral 스핀터 관략근이 이거는 푸덴달 너브 음부신경 부끄러움 신경 체성신경이 지배하는 거 내가 의지대로 수의적으로 수축하는 근육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인터널 유레스럴 스핀터 여기 거의 위에 있거든요. 인터널 유레스럴 스핀터 이건 자율신경계가 관장을 해요. 누구도 방광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광의 수축 즉 리트루서 머슬은 부교감 신경이 관여를 하죠. 거기에 비해 인터널 유레스럴 스핀터는 교감 신경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긴장, 스트레스 받아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줌이 빵빵하게 차도 오줌을 못 넣어요. 지금 쫓아오고 계시나요? 다들 표정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 다음을 네. 못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유튜브고요. 제가 단톡방에 이 유튜브 공유해드렸으니까 차분히 보세요. 교감신경 이렇게 되고 부교감신경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이 그림도 그런 관점에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지배하고 또 교감신경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방광을 조절한다는 표현이고요. 똑같이 청골에서 부교감신경도 나오지만 푸덴탈 너브라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골격근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익스터널 유레스럴 스핀터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다 무엇에 의해서? 수의적 조절이라는 거죠. 나의 의지대로. 얘네들은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열받으면 얘네들은 제 기능을 못해. 벌버 카버너서스 또는 벌버 스펀지어서스 이렇게 불리는 근육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벌보 카바누스스, 벌보 스펀지어스스 뭐라고 써있죠? 스핀터 바시네 우리 질을 관략해주는 역할을 하는 머슬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죠. 아까 이 중요하다는 데가 여기고요. 출산하다가 여기가 찢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시기를 잘 넘겨도 폐경 주변 되면 어떻게? 자궁하수랄지 이런 거에 시달리기 쉬워지는 거죠. 지금 요 근육이 누구를 감싸고 있죠? 클리토리스도 감싸고 있어. 클리토리스 다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적 만족감을 느끼게끔 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육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여자
여자분들 깜짝 놀라갈 때 우리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네. 왜 그 말을 왜 하지? 도대체? 왜 꼬맹이 때도 꼬맹이 때는 안 썼나? 왜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네 라는 표현을 왜 할까요? 그런 말들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네.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애 안 떨어지게 해야지. 누가 쪼여요? 벌브 카바노스스. 얘가 꽉 긴장하는 거, 수축해버리는 거. 어떨 때? 자궁하수가 될 것 같으면 내 몸은요. 자궁하수 되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죠. 얘가 먼저 긴장합니다. 두려움, 공포, 그런 거에 의해서. 근데 왜, 왜 무조건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라고만 하나요? 안 그래도 과긴장돼서 막 이루고 있는 아이는 뭘 해야 되죠? 이완하고 늘려주고 그러면 얘가 막 빠져나오나요? 아니란 말이지. 눈으로 쫓아오세요. 골반 기저근은 자율신경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횡격막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부에 림프절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림프 청소에 펌프를 달아줘요. 임신 중에 이 부분이 눌려서 림프 부종을 전인혜 선생님 내가 전인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쓱 훑어보는데 본인 증상을 딱 사진을 올린 거예요. 림프 부종. 그래서 이게 내 다리란 말인가? 나 지금도 기억해. 이게 내 다리란 말. 손가락을 넣었는데 안 빠져.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삐딱하게 골반이 눌려서 숨 참고 치료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 조금 바꿔주자. 아까 했던 인트라 팔빅 무브먼트 호흡이랑 같이 많이 했더니 바로 좋아지셨잖아요. 진짜 기뻤죠. 이거는 완전히 신받다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기쁘죠. 이 펠빅 파워 책, 이 책 제가 또, 나눠드렸는데 그 단톡방에 여기 이런 표현이 돼 있죠. 그 내장기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매달려 있는 거, 이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펠빅 플로우 펑션을 보시면 지금 연령대별로 뭔가 이벤트가 이게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죠? 이렇게 골반 기저근에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은 바로 임신 출산. 출산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잖아요.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회복이 그냥 뚝 떨어져서 여기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죽는 날까지 심텀이 안 나오게 내가 조절해 가는 골반저 근육, 골반 기저근의 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움직임을 스스로 해나가서 심텀이 내 생애에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질식분만, 자연분만이라고 하죠. 질식분만을 하고 50세 이후에 반반이다. 그래서 뭐부터 하자? 이완 훈련부터 하자. 웰빙밴드를 가지고 실습을 여기서 해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는 거랑 달라요. 그쵸? 그리고 4일차에는 횡격막 스트레칭. 그건 뭐죠? 내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면 이완을 할 수도 있어요. 골반 기저근. 그냥 레디고 해도 돼. 언제 그렇게 하죠? 오줌 눌 때, 똥 눌 때, 애기 낳을 때. 그런데 지금 뭐 할 거냐면 다리를 들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레디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한다? 내 몸은 풍선 들이마시고 골반 기저근 잡아서 스퀴즈 앤 리프트. 누워서도 필요해요. 고갑이 높아지는 그런 동작들에 있어서는.
방귀를 참듯이 골반 기저근을 살짝 수축하여 끌어올리면서 코로 길게 내쉬며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웰빙 밴드에 걸어 다리를 통통 튕겨주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코로 길게 내쉬며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팔꿈치는 옆구리에 두고 발 뒤꿈치 뽑아내고 좌골결절 끌어내려 봅니다. 발 뒤꿈치 뽑아내고 좌골결절 끌어내리기. 햄스트링, 종아리, 그리고 족저 근막까지의 연결성을 느껴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이제는 두피까지 발 뒤꿈치 뽑아내고 좌골결절 끌어내리기. 새끼발가락 쪽, 엄지발가락.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아까 우리가 단톡방에서도 우리가 토론을 했죠. 발목 움직임이요. 골반 기저근 활성화와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참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어. 운동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아, 이 동작에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았구나. 나도 놀랄 때가 많아요.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쥐지 않아요. 피부 스트레치. 림프순환에도 아주 좋게끔. 그리고 어깨 등짝 쪽에서 끌어내리기 팔꿈치. 이거는 뒷판, 라티스무스 돌시라는 광배라든지 이렇게 등판 근육을 쓰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어깨나 이런 쪽은 몸통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혓바닥이 바로 신부전방선 코어인 건 알고 계시죠? 혓바닥을 입천장에 올리고 혓바닥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연결성을 느끼는 운동이었어요. 깊게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성. 힙힌지 스쿼트.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힙힌지입니다. 스웨이백으로 넘어가면 골반 기저근이 정말 힘들어져요. 스웨이백은 골반 후방 경사되는 상태가 되죠. 그쵸? 쭉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러면 장기들이 어느 정도 골반 뼈에 걸칠 수 있는 그 상태를 놓치게 돼요. 모든 걸 다 골반 기저근이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잼돼 있는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자꾸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좋은 게 살짝 골반전 수축 내쉬는 호흡.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힘 있게 쭉 뻗어내면서 일어나기. 내편 다리를 뒤로 교차해서 발 뒤꿈치까지 꾹 눌러주고 양쪽 손을 쭉쭉 더 뻗어. 이렇게 고개를 자꾸 돌려주는 것도 전정 감각, 그리고 시선 처리를 아래를 같이 돌려서 쳐다보기도 하지만 정면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정 안구 트레이닝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손바닥은 웰빙 밴드로 닫아주고 발바닥을 완전히 잘 닫아줘서 몸통이 잘 쓰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특히 내복사근을 길어지게 합니다. 과긴장될 수 있다 그랬죠. 내복사근이 길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잘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외복사근, 전거근 링크를 잘 활성화시켜서 외복사근은 잘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태견 밟기, 손바닥, 발바닥을 닫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천장관절이 스륵스륵 스륵스륵 인대결합들의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쉬어링 포스, 쉬어링 스트레스, 이렇게 전단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스륵스륵 하는 그러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천장관절이 아주 안정감 있지만 뭔가 가동성, 움직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왜 그럴까요? 손바닥에서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뼈, 그래서 척추 연결은 어디? 천골, 발바닥에서부터 뚝뚝뚝 올라가서 발목, 무릎, 여기 고관절 힙 조인트, 골반대, 장골로 컴프레션 포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천장관절의 안정성을 계속 도모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어깨나 손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웰빙 밴드를 이렇게 모두 다 넣고
즐겨보세요. 엄지손가락은 소흉근, 나머지 네 손가락은 대흉근으로 근막적 연결성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즐기게끔 해봤고요. 목 뒤에 둘러서 스쿼트를 할 수도 들이마시고 있고요. 내쉬는 호흡에 일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내려갔을 때 내 몸은 풍선, 살짝 골반 저어 스퀴즈 앤 리프트 하면서 내쉬는 숨에 내쉬는 숨이라는 건 횡격막이 스트레치 되면서 끌어올려질 수 있게 자연스럽게 리듬감 가지고 하면 좋고요.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골반 들이마시고 기적은 10초. 골반 기적은 넓어졌다가 길어졌다가 짧게. 이거는 충격을 주는 거죠. 뭐죠? 줄넘기 하듯이. 프런트 런지.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충격을 가면 어떻게 길어지려고 하죠. 그거를 길어지려고 하는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골반 기저근에 그걸 뭐라고 하지? 지근이 있고 속근이 있단 말이에요. 책에서 찾으셨을 거예요. 지근과 속근. 지근은 느리게 수축하는 거. 그건 뭐죠? 아까 항문거근에 자세를 유지하고 항상 떠받칠 수 있는 아이들. 속근은 뭐죠? 이렇게 빠르게 뭔가 동작을 취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무거운 걸 갑자기 든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빠르게 수축해주는 아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골반 기적은 케겔 운동은 천천히 쪼여서 끌어올려서 엘리베이터 타듯이 끌어올리는 게 있고 또 퀵퀵 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걸 저는 기능적으로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골반 기적만 따로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호흡이랑 같이 동작이랑 섞어서. 근데 그걸 또 음악에 맞춰서. 댄스처럼. 지금 이 동작은 제가 좋아하는 락그룹이 하는 막 느드드드드드 하는 그 동작이 막 하고 나면 막 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막 이런 음악에 맞춰서 제가 즐겼던 동작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내외 복사근 협응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지금 어르신들 잘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이분 몸통을 앞에 정면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라고 하는데 회전을 못 시키죠? 왜 그럴까요? 내복사근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다 어르신들 많이 이러고 계시죠? 몸통은 정면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워서, 앉아서, 서서 그리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참고 문헌 드리고요. 아까 앞에 그 책, 그 겉표지 담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제 잠시 기록 일시 종료.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책을 읽다가 이런 점이 나는 새롭게 알게 됐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맞나요? 제가 놓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책을 처음부터 제가 쭉 훑어가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지금 16페이지 해보시면 16페이지, 17페이지 여기 아주 좋은 문구가 있어요. 17페이지 골반저에는 골반의 뼈와 연관된 모든 결합 조직과 인대, 혈관, 힘줄, 신경, 근육이 집합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9페이지에 아래쪽에 골반 기저근에는 대략 65% 정도의 저속 연축근 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안 쓰고요. 지근이라 그래, 지근. 슬로우 티슈 파이버. 그리고 35%의 고속 연축근 섬유 이렇게 돼 속근. 페이스트 트위지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다. 지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속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빠르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속근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에 따라서 빨리 사라지기 쉬워요. 신체 활동량이 그만큼 이게 로드가 더 가해져야 얘는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반가운 소식은 길어지는 수축하면 속근 동원이 좋아요. 길어지는 수축, 아까 뭐라 그랬죠? 플라이오메트릭적인 점프 동작이에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게 바로 뭐예요? 원심성 수축이죠. 우리가 스쿼시라든지 그런 것들 왜 중요하게 생각해요?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을 길어지게 수축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잖아요.
20페이지 보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내가 옛날 학원 강사하던 것 같다. 골반 교정의 특성들 볼게요. 첫 번째, 안정성 유지. 자세에 기여를 하고요. 두 번째, 장기 지지와 보호. 세 번째, 배설 억제. 관략근 기능 아까 살펴봤어요. 마지막, 성적 만족감. 제가 클리토리스까지 막 영상 막 공유했습니다. 성적 만족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이주신경.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오타인지 뭔지 틀렸어요. 중간 부분 색깔 있는 부분 보시면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길게 늘어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짧게 수축하면서 구심성 수축하는 것이고요. 골반 기저근은 길게 늘어나면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살짝 스퀴즈 리프트를 해줘야 돼요. 왜? 원심 수축을 해야 되니까. 달리 얘기해서 숨을 들이마신다는 건 골반 기저근은 원심성 수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횡격막 호흡을 잘 한다는 것은 골반 기저근,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의 원심 수축을 꾸준히 우리가 24시간 한다는 것. 최고의 코어 트레이닝 되셨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숨을 내쉬면 골반 기저근이 수축하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내딛고 이완되기도 해요. 이해 따라오시죠? 길게 늘어났던 횡격막도 수축해서 다시 올라간다. 수축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치 돼서 올라가다가 더 강도가 세지면 원심 수축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아니라 몰라서 이거 틀린 거야.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이제 복행근 나옵니다. 22페이지 배가로근, 복행근 23페이지 보시면 신체가 매일 가중되는 근육의 긴장도에도 잘 견딜 수 있게 일을 하는 아이예요. 복행근은. 트랜스버스 애브도미니스. 신체를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척추와 골반 내부 장기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양의 근육 긴장 상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의 중요한 여기 발표가 5개. 근육의 긴장도가 너무 높으면 골반 내부 장기에 하향 압력, 조여서 막 끌어내려. 거기에 복직근까지 가세를 해버리면 복부를 쥐어짜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요실금이나 골반장기 탈출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골반 기저근도 복근들도 너무 강하게 특히 복행근 쥐어짜져 있으면 요실금의 원인이 된다. 23페이지 아래쪽 다혈근 나왔습니다. 다혈근이 뭐죠? 멀티피더스죠. 척추 분절분절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근육. 얘네들은 복행근이랑 이렇게 근막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 기저근, 복행근, 복행근은 또 뒤로 다혈근. 이 다혈근은 평소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약해지거나 탄력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천장관절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 아까 제가 천장관절 그림 보여드리면서 다혈근이 과긴장할 수 있다 얘기를 했죠. 서로 악순환이 고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32페이지 볼게요. 평소 소변줄기가 끊어지듯 찔끔찔끔 나오거나 소변줄기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 잘 안 나와. 이건 골반 기저근 장애의 징후일 수 있어요. 방광 탈출증의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본인의 오줌, 소변 습관 잘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침 첫 소변 봤을 때 소변 색깔 꼭 체크하세요. 짙은 색이면 절대로 안 돼요. 맑아야 돼. 묽어야 되는데 이게 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 섭취량을 늘리셔야 돼요. 33페이지 복압성 요실금, 스트레스성 요실금, 즉 복강내압이 높아지면 오줌이 새는 증상.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페이지 34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요실금 유병률은 완경기, 즉 폐경기와 거기에 따른 에스트로겐 감소. 근데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할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래도 버티는 건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버티는 건 모유 수유 동안에
옥시토신이 엄마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골반 기저근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골반 기저근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그 말은 뭐예요? 점프 운동 같은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유 수유하는 엄마. 여기 에스트로겐 감소, 운동성과 민첩성의 감소 중요해요. 이게 감소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뭐가? 요실금. 넘어갈게요. 복강내압 설명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과민성 방광 증상. 이 책 너무 좋다니까 40페이지. 화장실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외출할 때에도 주변 화장실 확인하고 과민성 방광이 언제나 요실금 증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요의를 느끼거나 소변을 삼지 못하고 유출하는 증상. 뭐죠? 오른쪽에 절박성 요실금. urge. 충동성이 아니 충동성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절박성 요실금. 절박한 거야. 집에 막 들어가, 막 이거 막 번호키 누르는데 막 이러다가 그냥 싸는 거야. 굉장히 흔해요. 슬프게도. 너무너무 흔해. 이게 과민성 방광 증상과 연관이 깊을 수 있고,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방광을 더 자극하는, 수분을 섭취를 자꾸 안 하고 이러면은 더 산도가 높아져요, 소변이. 그러면 방광을 더 자극할 수도 있대요. 악순환이죠, 계속. 넘어가시고요. 46페이지에 질방비 나왔네요. 그쵸? 골반 기저근 장애의 징후일 수 있다. 47페이지 출산한 여성의 절반 정도가 경험하는 골반장기 탈출증. 이 책이 골반저 물리치료 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일반 서적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읽으실 때 힘드셨을 거야. 아니면 힘들 수도 있어. 자기가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막 읽혔을 거야. 그 다음에 골반 거들 통증 51페이지. 그리고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가다가 질문이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골반저도 노화한다. 66페이지.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는 사건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높은 곳이 떨어졌거나 넘어졌던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임신과 출산이 그것에 버금간다. 갱년기는 대부분의 여성한테서 일어나는 신체적, 생리학적 장애로 골반저 건강에 서서히 악영향을 미친다. 노화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이므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또한 골반저 기능 나이가 들수록 쇠퇴한다. 우리는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요즘에 다 알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뛰고 마라톤 하고, 그거 제대로 골반 기장을 스퀴즈 앤 리프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운동 계속하는 건 뭐냐면 근육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 기저근이 망가졌을 때 최고로 느끼는 게 뭐냐? 피로감이에요. 특히 저녁 무렵에 그냥 까무라치는 거죠. 지금 넘어가 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월경 주기에 따른 몸의 변화 확인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줄 월경을 하기 약 일주 전에 우리 생리전 증후군 있을 그 시기죠. 월경을 하기 일주 전에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고 방광에서 유도 계고부까지 연결돼 방광에 모인 소변을 신체 밖으로 내보내는 관인 요도의 신축력이 감소해 요실금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무렵에 어떠죠? 비슷해. 골반 기저근 밑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충분히 골반 기저근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쭉 그냥 넘어갈게요. 쭉 자궁절제술 뭐 이런 거 쭉 설명이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요. 95페이지 볼게요.
94페이지부터 같이 볼게요. 변비는 흔한 질환이지만 골반저에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변비라는 거. 변비는 빨리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잘해주면요. 일일 일변, 심지어 2번 쌀 때도 있어. 심지어 3번 쌀 때도 있어. 그것도 양이 아주 많아. 그거를 며칠씩 갖고 있는다는 게 더 신기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쾌변에 좋아요. 내장기를 계속 근데 너무 당연한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골반지에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가 매우 높아질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가 너무 높으면 쭉쭉쭉쭉쭉쭉 해서 옆에 직장이 질후벽을 뚫고 나와. 항문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대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대변을 시원하게 보기 어려움으로 결과적으로 뭐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져 골반저 장애 증상이 증가한다. 늘어져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톤이 꽉 긴장하기 쉽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어져서 약해지니까 어떻게 자꾸 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과긴장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여기 나오네요. 스쿼티 포티네. 스쿼티 포티. 여기 두덩 고창자근이라고 하는 게 아까 퓨볼 렉탈리스예요. 넘어갈게요. 어느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 페이지 1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신으로 생기는 호흡기 장애 증상.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초기인데 이건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요. 프로게스테론이 자꾸 호흡을 뭐랄까 과호흡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호흡기관이 더 많은 산소를 체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편하지 않을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서 흉곽의 공간이 넓어져 폐활량을 높여주는데 폐하가 점점 성장할수록 숨을 들이마실 때 얘가 잘 못 내려가죠. 횡격막이. 그래서 흉곽의 공간이 감소하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심호흡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이 부분부터가 포인트예요. 신체가 복사근, 아까 계속 강조드렸죠. 내복사근, 외복사근 막 이런 거. 복근 중에서도 회전에 관여하는 근육으로 길이가 길고 사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체 부위의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 내복사근 통증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꽉 조이거나 과도하게 사용해 외측 복부의 스트레칭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이거 지금 이거 잘못된 거네. 내가 이거 원본을 확인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밑에 거. 임신한 여성은 자주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 몸통 회전을 해야 해요. 근데 자꾸 몸통 회전 하지 말라 그러죠. 흉곽이나 복사근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동안 늑골이 팽창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옆구리, 제가 항상 아주 횡격막 굽을 때 옆구리 스트레칭 엄청 한단 말이지. 그리고 뭐 아까 복사근 운동하는 거 엄청 하죠. 충분히 이완하도록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좋다. 너무 내가 생각해도 막 지금 소름 끼칠라 그래. 아까 그 웰빙 챌린지 10개 영상 중에 몇 개 보여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난다 하면서 저는 이제 재밌게 이걸 읽은 거예요. 뒤에 출산 과정이 골반저에 미치는 영향, 출산 시 힘을 주는 시간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너무 빨리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이완될 시간 없이 그냥 뚝이에요. 그럼 어떻게 찢어질 위험성도 커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게이지 돼서 어떻게 잘 느껴가면서 차근차근 아이의 머리가 압박을 가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게끔 피드백 작용으로 또 자궁이 수축해서 아이가 머리를 또 밀어내면 또 이게 또 압박을 당하면서 이게 넓어지면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나는 뭐 몇 분 만에 나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넘어가시면 페이지. 웬만한 건 단톡방에 올려드렸었고요. 그래도 지금 막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쇠석위. 그거를 무슨 뭐 결석 제거술 자세라고 했나? 결석 제거를 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하겠죠. 지금 임신 출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용어가 있거든. 쇠석이라고. 리서토미 포지션. 이거는 우리 산부인과의 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골이 열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아기 머리 내려올 때 골반이 천골과 장골이 카운터 뉴테이션 되고 뉴테이션 되고 이래야 애가 나온다 그랬잖아. 기억하세요? 그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중력의 영향. 중력에 의해서 쑥 나올 수 있는데 누워서 똥 싸는 거야. 말하고 보니까 너무 웃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가. 너무 악조건으로 애를 낳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요? 집게를 넣어서 겸자로 애 머리를 뽑아내지. 그리고 위에서 막 갈비뼈를 눌러. 자기 그랬어? 정말로? 갈비뼈 위에서 막 이렇게 밀어냈어? 골반 기저근이 멀쩡하질 않겠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회원부 3도 열상과 122페이지 아랫부분에 회원부 4도 열상은 흔히 겸자분만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2페이지 아래쪽에 읽고 있어요. 겸자분만 또한 잠재적으로 산후 회복 기간을 길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겸자분만을 진행하는 여성의 50% 정도는 출산 후 골반저의 기능과 민감도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겸자를 사용한 질식분만은 항문 조임근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배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항문 올림근 파열 증상을 레베이터 A9. 아까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근육 우리 아까 봤었죠? 퓨보 렉탈리스, 퓨보, 컥시지어스, 이스키오, 컥시지어스. 이것들을 파열시킬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항문 올림근 파열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경미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항문 올림근 파열을 경험한 사람은 골반장기 탈출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높아져. 그리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성껏 해야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방법이 없다고 자꾸 의사들은 얘기를 하죠.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골반기저근 쪽 물리치료 깊이 공부하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의사를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정도 아까 설명했던 거 그리고 저하포 그 부분 173페이지는 완전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그 새로 번역해서 올린 거 단톡방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지금은 밤이니까 우리 단톡방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하지 마시고 내일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다시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하면 좋겠다 싶은 거 계속 이렇게 더 끌어내려 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뒤에는 운동 방법들인데 여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강하게 뭐 힘껏 이것만 좀 제외하시면 되고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포인트 몇 개, 한 3-4군데가 완전히 번역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거 좀 체크하고 강하게 힘껏 뭐 쪼이고 막 끌어올리는데 힘껏 하고 이런 것만 다 아니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진리 아레테 누구시죠? 성함. 진리 아레테. 저 진리요. 이 진리요. 진리. 한국 이름 진리. 반가워요, 선생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호성, 여기 들어와 계신 호성쌤 소개로 궁금해가지고. 아, 잘하셨어요. 호성쌤 잘하셨어요. 저 음, 도대체 뭐 할까 싶어서 왔는데, 음, 제가 사실 책도 없이 완전히. 왔는데, 음. 하필 저한테 말을 걸어주셔가지고. 아니, 그런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아,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말똥말똥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더 또박또박 책을 읽어드렸어요. 책이 갑자기 없으신 것 같아서. 어, 궁금한 부분을 타이핑 치면서 듣는데, 잘했어요. 고관 기저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 가지고 봐야겠다. 음. 이게 정말 우리는 그냥 운동을 하면 당연히 골반 기저근은 단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늙어가면 점차 더 나빠져. 운동을 한다고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좀 대비하자. 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꼭 우리 트레이너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만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누구나 당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귀가 쫑긋했을 거야. 우리 햇번. 음, 저 음. 아까 설명 듣다가 보니까 겸자나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밀어가지고 낳는 것도 골반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 친구가 아기 낳을 때 광명 제1산부인과 이름을 쪽이었는데 맞춰. 근데 도와주겠다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민 거예요, 갈비뼈. 그래서 걔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그래서 예약했던 조리원도 못 가고 모유수유도 못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나중에 못했어요. 육아를 이제 하면서. 근데 그것도 다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방금 딱 갈비뼈에 들었어요. 붙어 있죠, 음, 횡격막이. 음. 응? 횡격막을 다친 거예요. 음, 횡격막을 다친 거예요. 이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하고 하면 우리 굉장히 갈비뼈는 저절로 음, 붙어 이러잖아요. 네. 횡격막이 다친 거예요. 그 친구가 이해가 되는 게 걔가 호흡을 잘 못해서 애 키우면서 119에 몇 번 실려갔었어요. 호흡이 힘들어 막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거가 이제 선생님 만나서 횡격막 호흡해라 뭐 이러면서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화장실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정말 집 근처 반경 화장실 있는 데만 다니지. 저랑 동갑인데 화장실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호흡이 나아지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다 연결돼 있구나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이것만 있게 아니라 전체로 호흡하는 걸 음.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리얼 스토리가 근데 너무 많아, 저는 햇번한테. 응. 저는 그 산부인과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잖아요. 저는 분만 수술실에서만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출산 일반적인 산부인과에 출산에 제 기억에 제왕절개를 제외하고는 80%에서 90%가 이렇게 배를 밀어서 출산을 해요. 에? 네. 그 심지어 둘째도 그렇고. 그리고 제왕절개는 배를 안 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왕절개를 해서 애기 어. 머리를 끄집어낼 때도 예, 배를 밀어서 출산을 해요. 그러면 나 그래서 회원부절개 안 한 거, 한 거 그거 화낼 게 아니라 배 안 민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로. 그래서 아이고. 그 저기 산모들이 퇴원을 할 때 감사하다는 인사를 선생님 때문에 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감사를 해요. 나는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 간호사 때문에 아기를 낳았다 감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엄마들의 몸 공부란 책을 썼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는 공부라서 싫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엄마에 관한 얘기들만이라고. 이게 엄마가 될 사람, 그리고 엄마인 사람, 그리고 엄마가 있는 사람.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권위자에게 매달려야 되죠. 근데 권위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맞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의심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으면 안 돼.
정미 선생님도 직접 확인해야 돼. 궁금한 게요. 그게 네. 미는 게 아이가 아직 내려갈 때가 안 됐는데 유도분만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그렇게 밀어내는 건가요? 저는 자연주의 출산을 해서 아이가 이만큼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밀지 않고 낳았거든요. 근데 네. 유도분만을 많이들 하잖아요. 아이가 아직 뭐 위에 있다 그러면서 촉진제, 유도 촉진제 맞고 그러면 아이는 아직 안 내려갔는데 이건 막 쪼여오니까 밀어야 되니까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일관성이. 이제 아이를 미는 그 아이의 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가 내려오는 위치를. 근데 그 스테이션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목적은 다르지만 아기가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된 시간에서 갑자기 그 그래프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도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어디 정도의 엄마의 산모의 골반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레오포드인가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 그 이제 곡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오지 않으면 아이를 이제 밀어서라도 강제로라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자연주의 출산할 때도 사실은 내보낼 수 있어요. A가 다 내려왔지만 우리가 지금 골반 저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왜 선생님 아까 전에 아기가 위치에서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골반 안에서 돌 때 골반 저근에 아이가 탁 되어야지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반 애가 나오는 무늬랑 골반의 모양이랑 이 머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 아두골반 불균형. 그렇죠. 아두골반 불균형.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가면 제왕절개를 하게 되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내려왔어요. 스테이션 끝까지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골반 모양에 따라서 출구의 모양에 따라서 머리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맞춰지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골반 저의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반 저근의 문제 때문에. 근데 안 맞춰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 문 앞에 있어도 밀어서 아기를 놓는 거예요. 복압이 제대로 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놓는 것도 뭐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혹은 유도분만이라고 제왕절개라고 뭐 일반 자연분만이라고 해서 아이를 뭐 밀고 안 밀고의 차이가 아니고 아기가 어떤 스테이션에 왔을 때 그 머리 모양이 있어요. 그 머리 모양이 돼야지 아기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밀어서 그냥 강제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출산 경험 없으신 분들은 너무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간호사였을 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단 한 번도 몰랐어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제가 자연주의 출산하는 둘라를 하면서 이게 골반 저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골반 저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도 간호사도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계몽.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알려야 한다라는 게 막 이렇게 끌어올라야 되는데 막 끌어오르시나요? 그러려고 이거 했는데 막 오르셔야 돼 진짜 이게. 그리고 더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 아니 근데 그 햇번 선생님은 자연주의 출산을 하셨는데 출산이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출산은 잘했어요. 애들도 4.3, 4.26, 4kg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몸이 좀 부실했고 저는 자궁 하수가 온 게 셋째 낳고 돌 지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모유수했나 그때? 오빠 모유수했었나요? 아니요, 셋째는 안 했고요. 또 6개월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 상태라서 못했어요. 6개월까지밖에. 그러니까 6개월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 아까 모유수유가 또 골반저 약해지는 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모유수유하는 게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지만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 그러니까 했는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이게 뇌 기능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뇌에서 행복감 느끼는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리셉터에 바인딩이 안 된, 이렇게 수용체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 근데 그 옥시토신이라는 건
그 뇌 기능을 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유수유 엄마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보면은 애들 재울 때 젖 물려서 많이 재우거든요. 누워서 같이. 맞아요. 그러면서 골반 완전 틀어지거든요. 진짜 완전. 왜 먹이고 자요? 왜 누워서 먹여? 애 재우는 게 힘드니까 젖을 물려면서 애가 젖을 계속 빨면서 밤에 재울 때 그렇게 재우는 엄마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러면서 골반 되게 많이 틀어져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문제일 수도 연관돼 있지 않나. 그러겠네요. 예. 그 방금 교수님, 임상원 선생님께서 그 질의 상태,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근에 어떤 질에 관련된, 질 마사지에 관련된 일본 조산사가 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 질이 건조해지면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진다. 그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 뒷받침이 좀 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은 질 마사지만 연구하시는 일본에서 조산원을 하면서 그런 그러면 일을 질 하시더라고요. 마사지를 선생님 질 마사지를 잘해주면 뇌 기능이 좋아진대요? 질 마사지를 하면 거기에는 뇌 기능이 좋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질 자체를 마사지 근데 이제 그분 책에는 질 자체를 마사지한다라는 의미보다 계속 말씀하신 클리토리스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질 마사지는 그거예요. 그게 맞는 그래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주신경 활성화 그러니까 운동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책 보고 굉장히 새롭다 싶었는데 그 지난번에 그 미주신경 그 클리토리스 그 부분을 얘기하실 때 이 사람이 얘기한 질 마사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이 있거나 부인이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부 관계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예.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 뭐죠 이거 바이브레이터 음. 안 하시는 분, 요즘엔 안 하시거나 성관계를 안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 그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해야지 좋아진다. 내 활동이나 기억력 감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간은 얼마큼을 하래요? 시간은 모르겠어요. 부부관계 시간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3번 자기도 하는 사람이 바쁜데. 있나? 아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골반 저나 이거 이제 그 운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가르쳐 드리면서 그 책에는 그 일본 그 조산사는 연구해서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 아유, 그러게요. 참. 또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 조은미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참 좋죠? 질문. 그 채팅창에 쓴 거는 이렇게 눈으로 읽기가 힘들어. 마이크 켜고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돼가고 있죠. 제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문 좀 받고 마무리 지을게요. 박치님이 쓰신 글인데 출산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누워 있잖아요. 그 자세에서 애 낳다가 총골 쪽에 통증 오는 것 같다고. 자기가 그랬다고? 아니요. 네, 맞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다리 벌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의사들이 항상 출산을 할 때 큐잉하는 게 힘을 주세요라고 큐잉을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법이랑 다르게. 그 상태로 솔직히 이걸 알기 전에 저는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을 주세요 할 때마다 진짜 온몸에 힘을 진짜 가득 줬거든요. 그러면 골반 기저근도 수축을 하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힘을 주라고만 하니까 진짜 온 힘을 다 힘을 주는데 나중에는 제 스스로가 그 골반 그 총골 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느껴지는 이게 솔직히 좌우 대칭적으로 힘을 주기가 힘드니까 어느 한쪽에 힘이 세지니까 그게 딱 하는 소리가 느껴지고 그 출산 이후에 제가 그래서 한쪽 그때 한쪽
한쪽으로 힘을 내전근이나 이쪽 안쪽근으로 힘을 잘못 주면은 청골 쪽에 바로 천장관절 쪽에 찌릿하게 바로 통증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가능. 그러겠지. 그래서 그때 저 만났을 때 인트라 패븐 무브먼트 골반대 움직임 하고 그거밖에 안 했잖아. 맞아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도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랑 만나고 2달 있다가 만났는데 막 다운워드 독이 안 됐었는데 그게 막 동작이 쫙쫙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거기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야기, 저는 모유 수유 방법도 모르고 유튜브로만 잘 모르겠어서 정자세로만 다리 쭉 펴고. 진짜 미치겠다, 진짜. 웃음이 여기 나와? 끊어질 듯 응, 아플 텐데 목이 되게 그 자세는 진짜 응, 아, 아기가 젖병을 물지 않았어요. 응, 분유도 먹지 않았고요. 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좋은 거지. 모유 수유 한 거잖아. 근데 모유 수유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정자세라는 게 다리 쭉 펴고 등 기대고 이거는 아니지. 모유 수유 쿠션이라는 게 있죠. 쿠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산전산후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유 수유하는 엄마는 아기를 들지 말라고. 처음에. 음, 들지 말고, 그러니까 들어서 주면 거기 쿠션에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모유 수유 방법이 있죠. 햄버거 먹듯이 애가 완전 유륜을 완전히 덥석 물게끔 하는 그 방법들을 잘 그걸 놓쳐가지고 자꾸 모유 수유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될 수 있게 나는 5만 원이나 주고 그 시대에 내가 모유 수유 교육까지 받았어. 요즘엔 보건소에서 다 공짜로 해줘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병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보건소, 네, 네, 보건소. 보건소. 이거 그러니까 몰랐네요. 이런 걸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구나,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여기 선생님도 물리치료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건소에 이거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응? 음. 그런 걸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변하겠지? 세상이 절대 안 변해. 내가 안 하면.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한 발 나서야 다른 사람도 한 발 나서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세상이 바뀌겠지? 안 변하잖아요. 특히 이쪽에 있어서는 거의 변하는 게 없어. 똑같아. 뭐 라마즈 호흡, 뭐 무슨 호흡,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다 특히 또 간호사 선생님들만 많이 하고 계세요. 맞아.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은미 선생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이런 거 몰랐다고. 제가 10년, 15년 근무했는데 몰랐어요. 보건소 교육 너무 부실하면 네가 해. 너는 힘이 있잖아. 어. 오늘 너무 재밌게, 저도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참, 얘기가 술술술술 나왔어요, 오늘. 즐겁게 시간 보냈어. 걱정을 진짜 많이 해서 그랬나 봐. 진짜 걱정이 많이 됐거든.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원서 구하느라고 진짜 고생하고, 그거 다 빨간 펜으로 처음에 이걸 적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 피바다야. 지금 그 상태예요. 인증샷. 인증샷? 왜 우리 책 읽는 사람들? 엄마들의 문공부 책도 할까? 엄마들의 문공부 책도 옆에 있으세요? 감사해요. 엄마들의 문공부도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책, 책 들고 가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다들 다 갖고 계시나?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영란 선생님 반가워요. 마영란 선생님 할 얘기 많을 텐데, 조용히 있느라고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다음에 2탄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선생님, 그렇게 보시는구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단톡방에서 대화 나눠요. 내일, 오늘 말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
갈게요.